안녕하세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정책자문위원 류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 배심원 이런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러면 선출직 공직자들,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이런 선출직 공직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주인인 국민이 일을 대신 하라고 권한을 위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권한이라는 단어 뭔가 한계가 주어져 있는 힘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국민이 또는 해당 지역 주민이 맡겨준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선출직 공직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약, 오늘의 주제죠. 공약은 뭐냐? 공약은 이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고용계약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권자가 이 계약서에 보면은 갑을 이렇게 돼 있죠. 요즘 또 그렇게 잘 안 쓰기도 하지만 유권자, 국민이, 주민이 갑이고 선출직 공직자가 을인 그런 고용계약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고 계신 이 회의가 매니페스토 운동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회의이기도 한데요.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니페스토라는 말은 원래 선언하다, 선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1834년에 당시 영국 보수당 당수였던 로버트 필이라는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좋은 얘기죠. 근데 그 얘기가 거짓말이면 어떡하냐. 그러면 저희가 약속을 문서로 남기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치 문화에서요. 선거에 나온 모든 정당들과 후보자들은 매니페스토라는 책자를 발간을 하고요. 이 책자를 가지고 우리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이후에도 공약 이행에 대해서 검증하고 평가하는 이런 정치 문화가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전파가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니페스토 약속이라는 건 어떤 거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잘 해드리겠습니다.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다고 치죠. 이 약속은 검증 가능한 약속일까요? 그렇진 않죠.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죠. 이런 약속은 검증 불가능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한다고 공약을 한다고 다 모두 매니페스토 공약이 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약속을 모두가 알도록 문서로 선언하고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확인받고 평가받고 검증받을 수 있는 이런 약속이 매니페스토 공약이고요. 그런 약속을 하라는 것이 하고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확인받고 평가받고 검증받으라는 것이 매니페스토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라 이렇게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해놓고 나서요. 공약을 해놓고 나서 자 제가 알아서 지키겠습니다. 나중에 다 지켜졌는지 확인만 해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과정 역시 주인인 주민들께 여쭤봐가면서 주인인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나가라라고 하는 것도 매니페스토 운동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 이 회의도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회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취지로 회의를 하자는 건지는 대충 알겠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거냐 궁금하시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들여다보게 될 건요. 공약실천계획서라는 겁니다. 앞서서 약속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공약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은 선거 공보물 다들 아시는 것처럼 12페이지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안에서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2줄, 3줄 뭐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만 구체적으로 밝혀놔도 그래도 약속을 구체적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되고 나면 그 2줄짜리, 3줄짜리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2페이지, 3페이지짜리 이상으로 문서로 다시 계획서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공약실천계획서입니다. 이 공약실천계획서를 함께 검토해 주시는 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실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실천계획서는 2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약이행의 기본계획이 되는 문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공약실천계획서를 근거로 기준으로 해서 공약이행을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이 되는 문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 볼게요. 공약이행계획서를 만들 때 시점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점하고 주어진 상황이 달라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만들었던 계획을 그냥 고집하고 가는 게 과연 맞는 건가? 그게 주민들의 입장에서 우리 단체장을 고용한 거잖아요. 단체장을 잘 써먹는 방법일까? 공무원들을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만들어 놓은 공약실천 계획의 내용들을 조정을 하는 이런 과정도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도록 놔두는 게 아니라요. 그 과정을 우리 주민들께 여쭤봐야 되겠죠. 예, 그런 과정,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것 역시 우리 회의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건요. 공약 이행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 기업들에서는 인풋에 대비해서 아웃풋, 이윤을 많이 내게 되면 일을 잘했다, 사업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공공정책에선 그 기준을 적용을 해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정책은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 공동체의 필요에 맞게 자원을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공공정책을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비전을 밝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하고 거기에 맞게 공공자산을 낭비 없이 제대로 배분하는 것, 이게 공공정책을 그것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가지고 공공정책을 평가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공약에 대한 평가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회의에서는 공약 이행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안건이 공약 실천 계획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심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약 실천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주민들의 뜻에 맞게, 요구에 맞게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회의마다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관련된 사항들은 안내되는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면 아마 그런 생각 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공약사항이라는 게 당사자들이 있는데 그 당사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런 얘기 다루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당연히 당사자들의 얘기를 잘 들어야죠. 하지만 동시에 어떤 공약 사업이 어떤 동네에서, 우리 지역의 어떤 동네에서 공약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게 그 동네 분들만의 일일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지역, 우리 지자체에 예산이 투입이 되고 행정력이 투입이 되죠. 그만큼 우리 지역사회, 그 동네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우리 지역 주민들의 공감과 공론 역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전문가들이 해야지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가지고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얘기 당연히 들어야죠. 또 그런 자리 따로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세금을 쓰는 일이라면,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쓰는 일이라면 우리가 전문적인 내용들까지는 자세하게는 몰라도 그래도 건전한 상식선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합당하다, 타당하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어야지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하기에 맞는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회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회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가 진행이 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안건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마지막 회의, 3차 회의 때, 본회의 때 하게 될 겁니다.
각 군인별로 안건들이 배당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안건들에 대해서 같이 토의하시고 그 내용들을 본회의에 올려주시고 그래서 최종 결정을 본회의 전체 회의에서 함께 하시게 되는 이런 과정이 마지막 회의 때 본회의 때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같이 토의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련된 회의가 2차 회의 자리입니다. 예비회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때는 공약 안건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나와서 설명을 할 겁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답변을 들으시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2차 회의고요. 이 예비회의가 끝나고 나서 혹시 추가적으로 알아볼 것이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추가 질의를 하시거나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제 듣고 보고 계시는 이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거죠.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앞으로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가시는 시간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있게 되는 2차 회의 그리고 마지막 본회의까지 함께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